영화판으로 고유명사가 되는 거장 감독이 있습니다. 스릴러 장르의 대명사인 알프레드 히치콕. 그의 작품 중에 보험회사에 대출을 받으러 간 사나이가 강도로 오해받게 되어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이 담긴 누명 쓴 사나이가 있는데요. 영화는 사나이가 보험회사에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맥락은 달리하지만 세상이 위험해지고 자연재해가 심해질수록 늘어나는 보험 계약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윤지혜 리포터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재의 삶을 문명의 화산에 살아가는 형상으로 비유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갖가지 사고와 자연재해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미리 들어둔 보험은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둔 보험은 2번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업계에 몸담으신 이후 17년 세월을 보험법 연구에 쏟고 계신 보험법 전문 강형구 변호사님께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강형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도움 말씀에 앞서 강형구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93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여느 변호사처럼 대여금부터 부동산까지 모든 사건을 다 하다가 차츰 보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보험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건만 맡으면 의욕이 생기고 일에 재미를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운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심지어 전화 연락까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하나하나를 세세히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험 사건에 관한 한 승소율이 무척 높습니다. 장편 추리소설로 추리문단에 데뷔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색다른 이력이십니다. 예.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틈틈이 추리소설을 써 1987년에 문단에 데뷔하였고 모두 6권의 장편을 발표했습니다. 요즘은 시간 관계상 단편만 발표하고요. 추리소설은 다른 장르보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상력, 문장력 등은 기본이고 여기에다 논리와 추리력까지 겸비해야 작품이 되거든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논리력이 필요로 한 것이 보험 사건이다 보니 추리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워낙에 보험 분야에서 저명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보험 상담을 해주는 칼럼을 연재해 주셨는데요. 예, 1년 연재도 쉽지 않았는데 무려 5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덕분에 전국적으로 제 이름이 알려졌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조선일보에 연재된 것을 보고 연락을 해옵니다. 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또 최근 대장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장암 보험금은 분쟁이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대장은 가장 바깥쪽에 점막이 형성되어 있고 점막 맨 위층에는 상피층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유층이 있습니다. 이 고유층에 암세포가 침입한 초기 대장암을 보험회사가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상피내암이라면서 암보험금의 10%만 지급합니다. 제가 소송을 여러 건 맡아 진행을 했거든요. 보험회사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1년에 수백억 원의 암보험금이 더 지급되니까 사력을 다하고 덤벼들었던 거고요. 속된 말로 아주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었었어요. 보험회사는 큰 노폼에 의뢰했고 심지어 의사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총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네, 싸움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그 싸우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적들이 뺑 둘러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대한병리학회 등 각종 학회와 서울대병원 등 국내 정상급의 대학병원이 모두 상피내암이라면서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었었습니다. 사면초가 상태였지만 보험회사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차분하게 싸워 결국 기적 같은 그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해 아쉽네요. 제가 언젠가는 추리 소설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네, 책이 나오면 꼭 읽어보고 싶은데요. 또 자살 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도 승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살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자살 사고로 재해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잘 믿진 않아요. 자살 사고로 일반 사망 보험금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딘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좀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사건의 내용과 승소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광명에서 건강원을 하시는 여자분인데 남편이 지하철에 뛰어내려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친척 어른들에게 상의했더니 그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니까 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속는 셈 치고 저에게 의뢰를 했고 제가 거짓말처럼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아줬습니다. 대학생인 딸 둘 학비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신 노후 걱정도 덜게 됐다고 입이 한바꽃처럼 벌어지더군요. 고맙다면서 손수 배즙을 만들어 선물도 해왔어요. 딸을 둘이나 둔 엄마의 마음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변호사님께서는 구세주와 같을 것 같은데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2010년에 대법원에서 자살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여하튼 저는 여러 건의 자살 사건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아줬습니다. 보험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보험회사도 너무 크고 또 자본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어렵지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뢰인들이야 더 하겠죠. 겁을 잔뜩 먹습니다. 제가 볼 때 승소가 확실한데도 겁먹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AI생명 이런 이름만 들어도 거의 가인 울릴 정도로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지요. 시골 사람들은 이런 보험회사들의 이름만 듣고도 다 도망갑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승소를 반신반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회사에 승소하면 저를 대단한 변호사라고 잔뜩 추켜 세워줍니다. 네, 다양한 보험 계약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험도 있으신가요? 예, 그 보험 계약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부부형 보험입니다. 부부형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형이므로 이혼하면 부부형 계약이 깨졌다는 것이지요.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뭔가 문제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계약기간이 10년 내지 20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데 수십 년을 보험료를 내고도 이혼했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을 바꾸신 건가요? 예, 제가 소송에서 승소해버렸습니다. 보험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대책회의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도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많이 내다 보니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게 피부로 느껴져요. 변호사 선임부터 큰 로펌을 선택하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승소율이 무척 높습니다. 한 90%쯤 돼요. 운도 많이 따라줍니다. 정말 희한하게 승소할 사건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히말라야 8,000m 고봉인 로체 샤르봉을 공략하고 하산하던 전문 산악인이 동상으로 발가락 10개를 다 잘라냈습니다. 손해보험약관의 전문 산악인의 상해 사고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으리라 거의 포기했었는데 제가 맡아 승소에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 여유도 별로 없는 분이었는데 생활에 아마 조금은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남들이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맡아 승소할 때는 저도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보험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 중에서 돈이 많이 들까봐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돈 없는 분도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형편을 말씀하시면 제가 맡아서 소송을 다 해드립니다. 집조차 없어 딸 둘과 여성의 집에서 생활하는 분도 제가 소송을 맡아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우이동에서 술이 만취돼 가지고 개울가에서 발 담그고 쉬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부검 결과 주정 중독사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사라고도 하지요. 보험회사가 술이 만취돼 사망했는데 무슨 재해냐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해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 사망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승소했습니다. 물론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아들였고요. 지금은 여성의 집에서 나와 방으로도 아마 딸들과 살고 있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의뢰인들을 재판에서 승소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남은 인생을 위해 제2의 성공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한국계와 외국계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계열의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예, 그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 중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주는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국내에 진출한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을 다 소송을 해봐가지고 좋은 보험회사, 못된 보험회사를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건 외국계 회사건 보험금을 잘 주지 않으려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질적으로 좀 다르기는 하지요. 꼭 주어야 할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주는 보험회사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국내 보험회사 중에는 질이 정말 안 좋은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계도 몇몇은 아주 악질적인 국내의 보험회사보다 더 악질적인 보험회사가 있어요. 외국계라고 하면 잘 줄 것 같은데 소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보험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암보험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암보험 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패하면 1심에 깨끗이 승복하는 보험회사가 저는 좋은 보험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패했다고 항소하고 거기서 패하면 또 대법원까지 악착같이 상고하는 보험회사가 외국계 중에 있습니다. 암에 걸려 힘들게 투병하면서 소송하는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돈 많다고 마구 상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계약자가 소송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은 뻔하지 않겠어요? 계약자가 죽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만 한다는 그런 심보겠지요. 유방암에 걸린 분을 맡아 소송했는데 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암보험금 소송에 관한 한 1심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계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된 대장암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예외겠지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 관련 법률이 정말 다양하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험금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면 보험금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을 잃은 어린 자녀라든지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겨 생계가 막연한 사람, 암에 걸려 투병하는 사람, 모두 한결같이 보험금이 절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보험금을 깎으려 들고 심지어 손해사정인을 시켜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터무니없이 보험 사기로 고소하는 보험회사도 많고요.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닌가요? 보험회사가 아무리 크고 높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 사무실을 두드리세요.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계약자나 보험 설계사는 대형 보험회사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몸집이 크고 그 수법이 치밀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최후까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만나본 강영구 변호사님은 마치 제갈량처럼 지략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또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까지 느껴졌습니다. 심지고든 강영구 변호사님을 파트너로 만난다면 보험 관련 분쟁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윤지혜였습니다.